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의 100층 빌딩, 용산국제업무지구가 본격 재추진된다라는 이제 기사가 지금 막 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다시 시동을 거는 건데, 그림 보면 이제 멋있죠. 용산의 그 정비창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철도 기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들 이제 정비하고 했던 그런 이제 넓은 부지가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 있는데, 이쪽을 이번에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천명한 겁니다. 그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 당선될 때 이제 이미 공약으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이거 나 무조건 한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원래부터 한강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용산 좋아하는 분인데, 이 허드슨 야드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 실제로 막 가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보기도 하고 해가지고, 야, 이거다. 야, 허드슨 야드를 한국에 넣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서울시장일 때 여기 서울 안에다가 내가 만든다 해가지고 한국에 허드슨 야드를 만들겠다는 그런 약간 지금 야심이 지금 있습니다. 허드슨 야드 하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요거는 아실걸요, 아마. 이 유튜브나 뭐 이렇게 다큐나 이런 데 진짜 많이 나왔는데, 요 그 신기하게 생긴 뭔가 그 베슬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망대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냥 계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한마디로 어떤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올라가서 걸어 올라가 가지고 이제 바깥에도 보고, 이 건물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랜드마크처럼 되는 그런 구조물인데, 여기가 있는 곳이 허드슨 야드입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야드도 이 차량 기지였대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 기지가 이제 엄청 넓었을 거 아니에요. 넓었는데 여기다 이제 건물도 올리고 아까 말한 그런 구조물 같은 것들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 뭐 1단계, 뭐 2단계 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그 아주 낙후된 지역을 초고층 건물로 올리면서 어찌 보면 약간 좀 우범지대일 수도 있고 뭔가 그 동네가 되게 우울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순식간에 바뀌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에서 이제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한국에서 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세부 디테일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용산국제업무지구 25년에 착공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다양하게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동부 이촌동 쪽이고 이쪽이 이제 서부 이촌동이고, 여기가 이제 용산역, 뭐 아이파크몰 있고 뭐 하잖아요. 여기 용산역 있고, 이 옆에가 그냥 이제 흉물스럽게 이제 방치되어 있는데, 이 용산 전자상가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쪽은 이제 고급 주상복합들 모여 있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빈 땅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초고층 건물들을 수십 채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 서부 이촌동은 제외하고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 강변북로 달리다 보면은, 아니면 이제 88 올림픽대로로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이쪽에 그 병풍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서 있어요. 요 서 있는 것들을 예전에는 한번 통합 개발하려다가 막 이슈가 많아가지고 요거 빼고 여기만 개발한다는 거죠.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 서부 이촌동에 계신 분들은 아주 좀 유리해지는, 뭔가 아주 되게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한두 번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게 아닌데, 이번에 나왔던 거는 어쨌든 이렇게 택지를 좀 조성을 해가지고 뭐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국제업무단지고, 여기는 업무 복합 뭐 시설들을 뭐 넣고, 여기는 이제 업무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C구역에다가 이제 주상복합이나 뭐 아파트 같은 것들, 그러니까 주거용지로 좀 약간 쓸 수 있는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여기부터 이제 초고층을 막 올리고, 옆에는 이제 약간 지원 건물들, 오피스 건물들, 호텔 뭐 이런 거 막 넣겠죠. 컨벤션 센터 같은 거.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아파트 같은 것들을 넣으면서 하나의 어떤 산처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얼마를 주냐면 1700%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대치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최대치를 주겠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상업용이 한 800에서 1000, 뭐 1200 정도, 1200도 사실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지금 1700%를 줍니다. 일반적인 아파트가 250% 정도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는 30층짜리 아파트 단지 있죠. 거기에 용적률의 거의 뭐 한 7배 정도를 하는 거니까 한 150층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들이 30층이 아니라 150층 정도 올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용적률을 준다는 거고, 높이도 한 100층 내외로 막 랜드마크 건물도 막 넣겠다는 거고요. 뭐 녹지도 막 많이 만들고, 뭐 옥상에도 만들고, 건물 벽면이죠. 건물 측면에도 녹화를 하면서 최대한 뭐 그린시티 있죠. 친환경적으로 만들겠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보면은 멋있습니다. 우선은 한강에서 바라본 전경인데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여기 아파트 있죠. 여기는 개발 안 해. 그러니까 지금 반투명으로 해놨죠. 약간 투명하게 해서 사실 여기가 뷰를 다
다 가리는데 안 보이게 이렇게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 건너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사실 뭐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하죠. 10월에 추석 지나면 막 하는데 요 불꽃 축제는 이쪽에서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국제 업무지구니까 홍콩처럼 라이트 쇼를 막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조감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지원존이니까 아까 그 아파트 쪽 있죠. 아파트 쪽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도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건물들을 한 중간에서 그러니까 초고층 높이에서 스카이 브릿지들을 막 이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걸어 다니면 이제 조망이 막 쫙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그 특색 있는 약간 관광지처럼 만들겠다는 거고 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녹지를 많이 만드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상은 다 이제 뭐 공원처럼 만들겠다. 여기 뭐 콘서트장 같은 것들도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부 이촌동 아까 말한 그 아파트. 개발하는 아파트 쪽에서 보면은 이제 안에가 다 이제 녹화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산타워까지 보이는 한마디로 이렇게 되기만 하면 참 멋진 곳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당연히 내부 안에는 뭐 이렇게 쇼핑몰도 있고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멋진 초대형 단지 아까 말한 그 허드슨 야드 부럽지 않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계획입니다. 이 용산 개발이라는 거는 사실 지난 한 10몇 년간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게 계속 그 무산이 돼도 다시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치권에서 이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옛날에 몇 년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국철도도로공사 여기가 지금 그 대출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2020년 때 16조였어요. 16조 정도였으니까 지금 더 늘었겠지. 근데 2020년에 이미 부채 비율이 257%입니다. 그러니까 대출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이제 철도가 이제 적자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적자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쌓이냐? 매년 한 1,000억 대 정도의 적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0년에 1조씩 쌓이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뭐 하나 하면은 이제 계속 적자가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이 부채를 없애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3만 평입니다. 그럼 이 13만 평에 평당 1억이라고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1조 되는 거야. 1조래. 13조가 되는 거예요. 13조짜리 부지니까 요거 하나 잘 개발해가지고 요거 팔면은 이 부채를 지금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올 때마다 그냥 간단하게 개발하겠다가 아닙니다. 이거 완전 뭐 엄청 멋있게 하겠다는 거야. 안 그러면 이걸 이만큼 이거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부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세 번째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이 이제 2001년도 뭐 요때부터 최초 프로젝트가 시작돼요. 이때도 오세훈 시장이었는데 요때 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에다가 추가로 이제 용산 국제업무단지까지 만들어가지고 한번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말했던 그 서부 이촌동 있죠? 이 서부 이촌동까지 통합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에서 바로 그냥 업무지구로 이제 배 타고 들어올 수 있게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까지 한강변까지 다 개발하고 강변북로도 다 매립하고 그러니까 지하로 막 가게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때 세계적인 건축가들이 막 다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한번 큰 판 한번 벌려보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조감도 보면 멋있죠. 이 롯데월드 타워보다 훨씬 더 높은 막 건물 짓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 이제 그림은 다 멋있는데 실제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 터지면서 이제 사업이 많이 이제 무산이 됩니다. 그 뒤로 어떻게 막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이때 시행사들도 다 포기하고 뭐 다 이거 안 되는 판이다. 이거 누가 짓냐 해가지고 그냥 흉물스럽게 거의 10년 정도 방치가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위성 사진 보면은 뭐 이제 나무가 자라고 있어. 예, 그 정도로 지금 이제 뭐 되게 오래된 그런 땅이었는데 이게 2020년 들어가지고 이제 지난 정부에서 수도권 공급 기반 강화 방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막판에 정권 막바지에 이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때 이제 집이 너무 부족하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니까 안 되겠다. 어디 그 아파트 지을 땅 없나? 라고 이제 막 다들 막 난리가 나 있던 상황이에요. 막 3기 신도시 발표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여기 이 용산에다가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워낙 뭐 집값 막 올라가고 하던 시기다 보니까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 아니 원래 이게 국제업무지구를 이제 만들려고 했는데 우선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다 해서 아파트 만든다. 그리고 아파트도 막 임대 아파트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죠. 정권 바뀌고 뭐 그다음에 집값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그런
이런 얘기가 다시 쏙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24년에 다시 시작한다.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 20년 걸쳐서 생겼던 어떤 그런 그 프로젝트가 이제 무너지고 다시 뭐 바뀌었다가 돌아온 약간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20년 걸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잘 될 것인가가 의문일 텐데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게 약간 달라요.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뭐 대출도 받고 해가지고 이제 투자도 받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이 프로젝트 자체를 개발하겠다. 우리가 다 개발해가지고 뭐 이익도 뭐 얻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원대하게 좀 꿈을 꿨다가 그러다가는 야, 이거 수십 년 걸려도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이런 부지들을 이제 매각을 하는 식으로 요거 다 분양하는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요 분양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걸어가지고 여기는 초고층 올리고 뭐 여기는 호텔로 만들고 뭔가 이런 식으로 하되 다만 이제 민간에서 이제 참여를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이나 이런 것들 훨씬 좀 나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제 공공에서 하든 뭐 민간에서 하든 이게 돈이 돼야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닐 텐데 거의 뭐 10조, 20조 막 들어가는 그런 판일 텐데 사업성이 나오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러면 사업성이 나올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마천루 지수, 뭐 마천루 뭐 저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스카이스크래퍼 인덱스 뭐 해가지고 마천루의 저주라는 게 있는데 이제 초고층 빌딩 같은 것들이 건설 붐이 일어나면은 경제 파탄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 반대로 얘기하면은 초고층 빌딩을 이제 착공할 때는 보통 이제 경제가 호황일 때 착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짓는 게 한 3, 4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이 짓는 동안 경제가 이제 딱 꼬꾸라지면서 초고층 빌딩이 준공될 때쯤에는 경기 침체가 오더라라는 어떤 그런 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초고층 빌딩은 호황기 때나 짓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전 세계에 초고층 빌딩을 지은 것들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제가 완공 연도로 지금 필터링을 좀 걸어놨어요. 순서를 좀 해놨더니 최근에 지은 게 이제 말레이시아에 678m짜리가 하나 있대요. 롯데월드 타워가 555m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롯데월드 타워도 높은데 이건 거기보다 거의 100한 3, 40m 높은 거잖아요. 말레이시아에 하나 좀 지은 게 있고 나머지 보면 대부분 중국입니다. 뭐 미국, 해운대 LCT 뭐 이런 거 하나씩 있는데 거의 최근 한 6, 7년 사이에는 중국 말고는 짓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초고층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수요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초고층이라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이제 호황기에 짓는 건데 호황기에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고 다들 뭐 이제 뭐 긍정적이기 때문에 뭐 공사비 좀 들면 어떠냐, 멋지게 가자라는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실제로 초고층으로 가면 갈수록 공사비가 뭐 계속 이렇게 대폭 올라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여기 말고 뭐 롯데월드 타워 말고 그 초고층 타워를 추진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인천의 청라시티 타워라고 해가지고 여기 뭐 7호선도 들어오고 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지금 뭐 거의 10년 넘게 이거 지금 진행 한 해 만에 하면서 뭐 업체를 선정했다가 뭐 안 되고 계약 해지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게 그 DMC 랜드마크 타워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한번 초고층 빌딩 한번 지어보자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 초고층 아니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 하다가 저기 롯데월드 타워가 이제 준공되니까 굳이 여기다 또 지을 필요 있나 하면서 지금 약간 뭐 계획이 막 바뀌었다 막 이래저래 하는 곳인데 여기도 지금 뭐 사업자가 좀 찾기가 쉽지 않아서 DMC 랜드마크 타워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이거를 하게 되면 어쨌든 국제 업무지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냥 빈 공터가 대규모 업무지구가 되면은 당연히 어떤 교통 문제도 많을 텐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공약 때 발표를 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이 용산 링킹 파크 뭐 해가지고 이제 지하로 이 도로들을 다 심겠다 해가지고 이제 대심도 터널을 GTX 같은 걸 뚫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도로를 이제 이중으로 놓고 여기서 차량을 막 통행을 시키고 하면서 용산이 딱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최대한 어떤 교통 흐름을 좀 빨리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 보면은 지금 한남 IC부터 양지 IC, 동탄 JC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부고속도로랑 이어가지고 쭉 달리게 하는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통망 구성이라는 게 뭐 당장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짓는 순간 이제 교통 체증은 뭐 어마무시할 테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어쨌든 중장기 프로젝트로 추진을 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뭐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어떤 운영과 관리를 위해 가지고 국제업무지구 타운 매니지먼트도 설립하고 다른 외국의 기업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게 뭐 저의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는 뭐 이제 민간 투자도 이제 계속 제한을 열어두겠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 우리가 최대한 좀 한번 지원을 해줄게라는 건데 이게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들 중에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지금 뭐 재건축 같은 것들도 신속 통합기획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뭐 지원해줄게 하고 있는데 지원해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냥 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건물 지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그 국제 업무지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지금 금융 허브 있죠.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나 홍콩처럼 우리도 이제 금융 허브로 가가지고 여기 아주 그 선진국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금융 자본들을 많이 좀 유치도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좀 발전을 시키겠다라는 어떤 그런 포부가 있긴 한데 아쉬웠던 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홍콩이 좀 이제 중국에 반환되고 그 이후로 뭐 어떤 정치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면서 홍콩이 막 죽어갔는데 그때 이제 서울로 한번 갈까라고 이제 그 금융권에서 국제 그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이래저래 뭐 이제 뭐 조건도 안 좋고 어떤 거주 여건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많이 갔다라는 것들 이제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이 지금 금융 허브로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순히 이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기에 어떤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개발을 하면은 홍콩의 어떤 그런 야경이라거나 아니면 홍콩의 어떤 그런 스카이라인 같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은 그 마리나베이 가면 정말 뭐 어떤 그 뷰도 좋고 뭔가 그 도시에 있지만 그 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멋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특히 좀 얻기가 좀 어렵고 특히 이제 서울 안에 있으면은 다 아파트밖에 안 보이고 그냥 삐죽 하나 롯데월드타워 하나 서 있는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뭔가 좀 체계적으로 디자인된 어떤 그런 업무지구가 있다면은 좀 우리도 뭔가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사실 뭐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초고층 빌딩을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뭐 중국 몇 군데 가보진 못했지만 중국의 도시들 가보면 정말 깜짝 놀란다고 하거든요. 와 이렇게까지 도시가 멋있어졌나? 뭐 할 정도라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떤 그 도시 안에서 매력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 초고층 빌딩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있기 때문에 좀 이번에 좀 개발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뭐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됐어요 미안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차근차근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리하면은 이게 뭐 25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30년에 입주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무리한 계획이지 않을까. 그래서 혹시나 뭐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다면은 이거 그렇게 빨리 되진 않을 수가 있다. 예전에도 추진했었다. 근데 항상 사업성이 문제였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